안녕하십니까. 돈칸 박정규입니다. 오늘 제가 제 채널을 만들고 처음으로 찍는 방송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 그림자 정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바로 그림자 정부. 이 그림자 정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그 첫 번째 단추, 유대인의 실체를 파악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자 정부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일단 무조건 과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집단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계 어떤 그 역사라든가 경제사 이런 데서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냐, 유대인에 대한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확실히 파악해야만 이 그림자 정부에 대한 이 실체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얘기는 바로 유대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은 흔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페니키아인, 그 당시 때 뭐 핍박을 받았던 그런 그 페니키아인들,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뭐 이들 들어가지만 다양한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대인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세파르디 유대인이란, 쉽게 말해서 그 페니키아인들, 처음에 유대교를 믿었던 그 원주민을 갖다가 세파르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이슬람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민족이죠. 그리고 이들은 페르시아인들이 아니라 바로 셈족입니다. 셈족. 쉽게 말 아랍인들을 갖다가 셈족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인하고 셈족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아랍 사람들 가면 좀 까무잡잡하고 눈이 굉장히 크고 막 이런 스타일 있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 셈족, 아랍 쪽이라고 하고, 페르시아인들은 좀 유럽 사람의 가장 그 기원이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아무튼 바로 유대인 중에서 세파르디 유대인은 바로 이 셈족이라는 거. 차이가 뭐냐? 그냥 유대 종교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분류가 됐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 셈족과 같은 족속이죠. 바로 이들이 바로 처음에 믿었던, 그리고 지금 이슬람 주변에 살고 있는 걸 갖다가 세파르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들이 많이 갔던 지역이 뭐냐면 북아프리카 또는 남유럽 쪽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보통 오리엔탈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탈 유대인. 물론 이들은 바로 세파르디 유대인이 혈통적인 기원이 되겠죠. 하지만 타국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피는 조금 바뀌겠죠. 혈통은 좀 바뀝니다. 피가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은 북아프리카인처럼 생겼고, 남유럽에 사는 유대인은 당연히 남유럽 사람처럼 생겼겠죠. 그만큼 피가 많이 섞이다 보니까 이제 외모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파르디 유대인, 그 다음 남유럽이나 북유럽에 흩어져 사는 오리엔탈 유대인, 이들은 민족적 기원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들은 어쨌든 간에 유대교를 믿고 그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또 대를 이어서 유대교를 믿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슈나케이지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슈나케이지. 딱 들어봤을 때 아슈나케이지, 이거는 독일어 같죠, 독일어. 쉽게 말해서 독일 지역에서 많이 살았던 유대인을 갖다가 아슈나케이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민족적인 기원은
셈족하고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이들의 민족적인 기원은 뭐냐? 바로 투르크입니다. 투르크인. 따지고 보면 우리 알타이 같은 알타이족에서 알타이족과 같은 민족적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민족하고도 공통 조상이 되는 그런 유대인이 바로 아슈나케이지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들은 유럽에서 특히 이제 독일 지역에서 흩어져 살다가 보니까 거의 이제 혼혈화가 되면서 거의 얼굴은 유럽 사람 얼굴처럼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떤 민족적인 기원은 어디 있느냐? 바로 투르크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르크인은 알타이족이죠, 알타이족. 그걸 따지면 우리가 같은 족속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황당스럽게 갑자기 아슈나케이지 나오고 이 사람들은 셈족도 아니고 뭐 따지면 우리 조상들은 공통 조상이다. 제가 이 말하면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세력은 사실은 중국 대륙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갖다 쥐락펴락했던 세력은 바로 어디 있으냐? 바로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그 다음 중국 북부, 그 다음 만주, 이런 알타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던 그런 지역에서 그 어떤 세력 판도가 중국의 역사 판도도 바뀌고 유럽의 역사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알타이 지역, 뭐 그리고 뭐 알타이 지역, 뭐 지금 쉽게 말하면 중앙아시아, 그다음 뭐 만주, 그다음 뭐 지금 말하는 몽골, 이런 쪽에 사는 민족들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동아시아 역사가 바뀌는 거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사실 우리가 잘 못 배워요. 근데 이런 역사는 주로 어디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냐면 러시아에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가 한때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다 보니까 과거 어떤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런 역사가 세력 판도가 뭐 동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알타이 유목민족들이 이독에 따라서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역사가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 알타이 민족들, 유목민족들이 동으로 남으로 서로 항상 자주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사실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이쪽 알타이 쪽에서 알타이 쪽 정확하게 말하면 뭐 투르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고대 때 그런 집단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국가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통인 바로 몽골 계통 이런 쪽에서 내려와서 사실 우리나라 건국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럽 쪽 남부 유럽, 동유럽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투르크인들이 자주 쳐들어가서 자주 날씨가 가물거나 막 이렇게 해서 식량이 좀 부족하게 되면 바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시죠? 중국도 많이 쳐들어갔죠. 흔히 말하는 돌궐죠. 아무튼 이런 세력들이 각 이제 전 세계사 쪽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주 동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쳐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죠.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헝가리, 흔히 말하는 또 뭐죠? 훈족의 이동, 다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이동들이 3세기 때 한 번 하고 끝내는 그게 아닙니다. 그 고대에도 했었고 그 이후도 계속 꾸준하게 1세기에 한 번씩, 2세기에 한 번씩 계속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냐에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영향을 줬어요. 그 중에 한 뒷단이 뭐냐면 그 당시 때 한 10세기 정도 됐을 거예요. 10세기 정도. 몽골이 강성하게 되기 전 그러니까 몽골이 한 11세기 때 엄청나게 커지죠. 아무튼 10세기 8, 9세기 때 지금 러시아의 카잔 지역 그 지역에 투르크계 유목민들이
그쪽에다 쳐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 이름을 그 공화국을 갖다가 카자르 공화국 또는 하자르 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하자르 민족, 카자르 민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민족들은 투르크 계통입니다. 투르크. 여러분 투르크도 따지고 가면 몽골 계통입니다. 몽골. 물론 이제 피가 섞여가지고 조금 서양 피가 섞인 이제 이 계통을 투르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투르크도 보면은 뭐 카자흐스탄, 그다음 키르기스탄 이쪽은 외모가 완전히 동양인이에요. 동양인. 몽골인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같은 투르크인이지만도 터키라든가 우즈벡, 뭐 그다음 아제르바이잔 이쪽은 또 얼굴이 서쪽으로 갈수록 좀 더 서양인 쪽에 유럽 사람하고 외형이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런 민족들은 결국은 우리와 같은 알타이계 민족이고 그 중에서 투르크 민족이고 그 투르크 계통들이 세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자르 공화국 또는 카자르 공화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어디에서? 원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 주로 어디로 많이 갔느냐? 독일의 아슈나 케이지라는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을 갖다가 아슈나 케이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유대인이 되었느냐? 이거는 그 당시 때 전 세계사가 세계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부 지역 카잔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은 동로마 제국이 있었고 동쪽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만 투르크 아니고 사라산 제국이 있었죠. 사라산 제국. 그 중간에 바로 하자르 공화국이 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산 제국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을 믿고 있었고, 그 다음은 서쪽은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죠. 여기는 바로 가톨릭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쪽 사람들도 항상 종교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좋을지. 그리고 더더욱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은 바로 그 사라센 제국과 동남아 제국, 저 비잔틴 제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었습니다. 중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라센 제국은 이쪽 이제 카자르 공화국 한테 요구를 합니다. 너 이슬람을 믿어라 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비잔틴 제국 쪽은 야 우리하고 무역을 하려면 당신들 가톨릭교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자르 공화국 하자르 쪽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느끼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종교는 뭐냐? 바로 이슬람도 가톨릭도 아닌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여러분들 아시죠? 사실은 메시아의 어떤 출현의 관점에 따라 제일 먼저 생성된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만들어진 게. 그다음 두 번째 메시아의 출현으로 만들어진 게 가톨릭교고, 그 세 번째 마호메트 출현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럼 사실 이들의 종교는 하나입니다. 하나. 뿌리는 하나입니다. 단지 어떤 그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의 어떤 말을 갖다 따른다 안 따른다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근본은 똑같은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유대교죠. 바로 이들이 유대교를 택함으로 해서 어떤 종교적인 갈등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돈 벌려고 유대교를 믿은 겁니다, 사실. 그래야만이 사라센 제국한테도 욕 안 얻어먹고, 그 다음 비잔틴 제국한테도 욕을 안 얻어먹게 되죠. 만약에 이슬람이나 아니면 가톨릭을 만약 믿게 됐다면 사라센 또는 비잔틴 쪽에서 공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들을 갖다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바로 유대교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하자르 공화국이 흔히 또 다른 말 하자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붕괴되고
이제 서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물론 이제 러시아 쪽으로도 흩어지게 되고 바로 이들을 아슈나케이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아슈나케이지 유대인은 민족적인 근원은 세파르디 유대인이나 오리엔탈 유대인처럼 민족적인 기원은 전혀 다릅니다. 뿌리부터 다릅니다. 이들은 오히려 원뿌리가 알타이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투르크인들이 투르크인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양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점점 혼혈화가 되어가지고 외모는 거의 백인의 거의 100% 유사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건 계속 후대에 알려주게 되죠.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유대교를 갖다가 믿게 되고 또 신봉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또 대문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아슈나케이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 유대인 하면 대부분 아슈나케이지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서유럽에.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그 누구죠? 저기 뭐 유명한 과학자들 다 아슈나케이지 유대인입니다. 세파르티 그다음 오리엔탈 유대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유대인에 대한 어떤 실체 민족적인 기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거나 싫건 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